오늘은 1억 벌어도 연봉을 1억 벌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억 벌면 과연 인생이 편해질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우리나라의 연봉 1억인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만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들의 인생이 과연 편할까? 혹은 인생이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수령액부터 볼게요. 1억을 벌면요, 한 달에 657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세금 다 떼고. 생각보다 적죠. 연간으로 치면은 7,880만 원 정도 되고요. 10년 모으면 7억 8천이 됩니다. 대신 1원도 안 써야 돼요. 1억을 연봉 1억을 버는데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써야지만이 10년 됐을 때 7억 8천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작년 말에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 평균 가구당 400만 원 정도를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가 2.2명이거든요. 가구당 평균 4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했으니까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럼 한 사람당 쓰는 지출액은 182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즉 1억 벌면 한 달에 657만 원을 버는데 182만 원을 쓰게 되는 거고, 총 남는 돈 순수익은 이제 4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75만 원을 10년 동안 모은다고 했을 때 5억 7천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연간 3%가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럼 10년이면은 30%가 오르는 거거든요. 30%포인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 아까 5.7억 원에서 0.7을 곱하게 돼서 4억 원이란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억 7천이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 건데, 실질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 내 돈은 현금은 5억 7천인데 5억 7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뭐 물건 값들이 10년 동안 30%포인트가 오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은 10년 전 대비해서 70%가 되니 4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5.7억이지만 실질 구매력으로는 4억 원, 4억 원만큼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잖아요. 게다가 10년 동안 아이가 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 4억 원이란 돈으로 집, 차, 아이까지 키운다고 했을 때 과연 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2억을 벌면 편해질까요? 인생이 바뀔까요? 한번 볼게요. 2억을 벌었을 때는 1년에 실수령액이 1억 3,600이 되거든요. 상당히 크죠?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커요. 그럼 아까처럼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2억 벌면 한 달에 1,130만 원을 벌고 182만 원을 지출하게 되니까 남는 돈이 948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이거를 10년 동안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11억 3,7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명목 가치가 11억 3,7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인플레이션 30%포인트를 감안하면 7억 9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11억인데 실질 구매력은 7억 9천만 원인 거예요. 11억 원으로 7억 9천만 원만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 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인생이 편해질까요? 조금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진짜 막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뀐다, 내가 진짜 부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가 자산을 11억 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중산층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억 이상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도 상위 10%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목표는 11억 원이 아니잖아요. 30억, 40억, 50억. 경제적으로 인생 졸업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보셨다시피 절대 부자가 못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세거든요.
8,800만 원부터는 아주 극악입니다. 소득세율이. 소득세율이 35%가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고요. 연봉 8,800이 넘는 사람부터는 이 효율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만큼 벌어도 35% 떼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8,800부터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투자소득 혹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려면. 자, 그러면 그 1억 벌었을 때 남는 돈이 475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를 10년 동안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8.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벌고 쓸 거 다 쓰고 아까 182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 남은 돈 475만 원을 전액 S&P 500에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적립식으로 8.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아까 5.7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투자를 하니까 8.5억 원으로 불어 있는 거고요. 3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을 벌었을 때는 남는 돈이 948만 원이었는데 이걸 10년간 S&P 500에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17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억 벌고 아까 182만 원을 쓴다고 했어요. 한 달에. 남은 돈 948만 원을 전액 10년간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17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투자를 안 했을 때는 1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 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환차익까지 고려를 하면 10년 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손익은 더 커지겠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계산에 안 넣고, 아무튼 이 정도 차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바뀌는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억 차익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11억 원에서 6억이면은 55% 정도 되잖아요. 뭐 60%? 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5%를 더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치면 5년을 더 번 셈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축만, 똑같이 나랑 연봉이 1억인데 2억인데 가만히 저축만 한 친구보다 내가 5년을 더 번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금액만 번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근로소득으로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이 돈을 낳게 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즉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돈을 벌게끔 해야 돼요. 내 돈이. 그리고 그 돈들이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돈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이 일을 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인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직장인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사업이에요, 사업. 인생 바꾸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랑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본인들은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생을 바꿀 용의가 없다 라는 사람들은 투자로라도 인생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